어느 주말 여자친구와 식사를 하고 난 뒤 공원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자친구 집 근처에는 커다란 공원이 위치하고 있었기에 집까지 데려다 주면서 겸사겸사 산책을 하곤 했거든요. 그때쯤 여친은 결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느라 여념이 없어 보였습니다. 승우씨, 내가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결혼식장은 땡땡호텔 어때? 얼마 전 내 친구가 거기서 결혼했는데 고급스럽고 좋아 보이더라고. 땡땡호텔? 그래, 선미 너가 좋으면 나도 좋아. 뭐야, 그런 게 어딨어. 승우씨 마음에도 들어야지. 나도 마음에 들어. 그니깐 선미 너가 하고 싶은 데서 해. 알았어. 그럼 우선 내가 몇 군데 더 알아보고 다시 말해줄게. 그리고 우리 웨딩 사진 찍을 때 커플룩도 입어야 하잖아. 언제 백화점 가서 미리 보고 오자. 여친이 잔뜩 들뜬 목소리로 말을 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귀여워 보였기에 제가 장난스레 물었습니다. 근데 우리 지금 엄청 웃기는 거 알아? 웃기긴 뭐가 웃겨. 그렇잖아. 마치 상견례까지 다 끝난 그런 분위기잖아. 아직 양가 인사도 못 드렸는데. 그렇네. 우리 아직 양가 인사도 못 드렸구나. 순간 여친의 얼굴에 그늘이 드리워지고 있었는데요. 잠시 머뭇거리던 여친이 어렵게 말을 꺼냈어요. 저기 승우씨, 사실 내가 이 말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엄청 고민 많이 했거든? 무슨 말인데 그렇게 뜸을 들여? 아니, 우리가 사랑하는 사이긴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말하기 어려운 것도 있더라고. 혹시 승우씨 기분 상할까봐 망설이고 있었거든. 무슨 말인데 그래? 내가 기분 상할 말이라니. 제가 재촉하듯 여친을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내가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난 그냥 우리 미래가 걱정돼서 하는 말이야. 그러니까 절대 오해하지 말아줬으면 좋겠어. 그래, 알았으니까 말해봐. 내가 알아서 걸러 들을 테니까. 알았어. 그게 말이야. 사실 우리 부모님께 승우씨 아버지 직업을 아직 말씀 못 드렸어.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더라고. 우리 아버지 직업이 왜? 제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고개를 갸우뚱거리고 있었는데요. 잠시 망설이던 여친 입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말이 터져나왔어요. 승우씨도 잘 알다시피 우리 아버지는 교수고 엄마는 선생님이시잖아. 그래서 승우씨 아버님 직업 말하기가 좀 그래. 우리 부모님 주변에는 대학을 안 나온 사람이 없기도 하고 말이야. 아, 그러니까 자기 말은 우리 아버지 직업 때문에 고민이라는 말인 거네? 아니, 꼭 고민이라기보다는 아무래도 그냥 스스럼 없이 말하기는 힘든 직업이 맞긴 하잖아. 여친이 애써 제 눈을 피하며 어렵게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우리 둘이 결혼하는 데 있어서 그게 그렇게 중요할까? 승우씨, 그런 말이 있기도 하잖아. 결혼은 집안 대 집안이 하는 거라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이가 맞긴 하지만 그래도 집안이 너무 차이가 나면 받아들이기 힘들 수도 있어. 특히나 우리 부모님은 평생을 공부만 하신 분들이라 더 그럴 수도 있고 말이야. 아, 그런가? 미처 그런 생각은 못했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아버지 직업을 어찌할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 여친이 제 눈치를 보며 이야기를 하고 있었지만 제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직업에 대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줄은 꿈에도 모르고 있었으니까요. 제가 기분 나쁜 기색을 감추지 못한 채 말을 하고 있었는데요. 여친의 입에서 더욱 기가 막힌 말이 터져나왔습니다. 승우씨, 그래서 내가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우리 부모님께는 승우씨 아버지 직업을 조금 미화시키는 게 어떨까? 뭐? 직업을 미화시키다니 그게 무슨 뜻이야? 말 그대로야. 지금 승우씨 아버지가 운전기사를 하고 계시잖아. 근데 아무래도 운전기사라고 하면 사람들이 좀 깔보는 경향이 있잖아. 그니까 운전기사 말고 좀 그럴싸한 직업으로 둘러대자 그 말인 거지. 뭐? 그럼 우리 아버지 직업을 거짓말로 말하자는 거야? 그건 좀 아니지 않나? 그건 엄연한 거짓말이잖아. 승우씨가 무슨 말 하는지 나도 잘 알겠는데 안 그럼 우리 부모님이 결혼 반대할 수도 있어서 그래. 그니까 결혼하기 전까지만 그렇게 하자. 여친이 제 마음을 돌리기 위해
눈물까지 글썽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하도 기가 막혀 턱하고 말문이 막히고 말았는데요. 여친이 보기에는 제가 암묵적으로 대답을 했다고 생각을 했던 것인지 제가 미처 대답을 하기도 전에 여친이 다시 말을 꺼냈어요. 그래서 말인데 내가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승우씨 아버지께서 작은 사업을 하고 계신다고 하면 어떨까? 사업? 무슨 사업? 그냥 운송업 관련 버스회사나 그런 사업이라고 하면 되지 않을까? 여친이 눈까지 반짝이며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기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혹시나 나중에 너희 부모님 알게 되면 그때는 더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사실대로 말하자. 난 우리 아버지를 단 한 번도 창피하다고 생각한 적 없어. 그리고 네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줄은 꿈에도 모르고 있었고. 제가 찬물을 끼얹 듯 여친에게 말을 했는데요. 순식간에 여친의 표정이 일그러지더니만 제게 쏘아붙였어요. 승우씨,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나도 지금 엄청 어렵게 말을 꺼낸 건데 어쩜 자기 생각만 할 수가 있는 거야? 내 입장이라는 것도 있는데 그런 건 상관도 안 해주는 거야? 내가 아까도 말했듯이 우리 부모님 주변에는 대학을 안 나온 분들이 한 명도 없다니까? 그래서 절대 이해를 못할 것 같아서 내가 어렵게 말을 꺼낸 거고 말이야. 무슨 사기를 치거나 그러자는 게 아니잖아. 그냥 결혼하기 전까지 승우씨 아버지 직업만 둘러대자는 거잖아. 그니까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잘 생각해봐. 여친이 다시 저를 달래듯 말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몇 번을 생각해봐도 제 생각은 변함이 없었기에 제가 다시 한번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했어요. 100번, 1000번을 생각해봐도 그건 아닌 것 같아. 처음부터 속이고 결혼을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잘 살 수가 있겠어? 그리고 그건 우리 부모님께도 할 짓이 아닌 것 같고. 평소에는 조금 불합리하더라도 여친의 말을 다 들어주곤 했었는데요. 그날만큼은 절대로 그러면 안 될 것 같았기에 처음으로 단호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제 표정과 말이 너무나 단호해 보였던 것인지 여친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는데요. 여친의 눈에서는 금방이라도 눈물이 뚝 하고 떨어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 모습에 미안한 마음이 들어 제가 여친을 달래려고 손을 뻗었으나 여친이 제 손을 뿌리친 채 말을 했어요. 이제 보니 승우 씨는 나랑 결혼할 생각이 없는 게 확실하네. 나만 결혼할 생각으로 들떠 있었던 거야. 무슨 그런 말이 있어. 나도 너랑 결혼하고 싶은 마음 굴뚝 같아. 다만 이런 거 속이고 결혼하지 말자는 얘기잖아. 이거 말고 다른 건 내가 다 맞춰줄 테니까 이번만큼은 내 말대로 하자. 지금 내 말 못 알아듣는 거야? 우리 부모님께 승우 씨 아버지 운전기사라고 하면 보나마나 결혼 반대할 게 뻔하단 말이야. 제 대답을 듣지도 않고 여친이 쌩하니 가버렸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뛰어가 여친을 잡았겠지만 100번, 1000번을 생각해봐도 아닌 건 아니었어요. 여친과 저는 같은 회사에서 만나 연인 사이가 되었습니다. 회사 선후배 사이로 일을 가르쳐주다 보니 자주 마주치게 되었고 그냥 자연스레 사귀게 되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은 여친이 제게 조용히 물었어요. 이제는 우리가 연인 사이니까 각자 가족에 대해 대충은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승우 씨 생각은 어때? 그렇지. 그 정도는 서로 알고 있는 것도 나쁘지 않겠네. 그치? 그럼 나부터 말할게. 우리 부모님은 두 분 다 교직에 계셔. 아빠는 교수님이시고 엄마는 학교 선생님이셔. 그때 말했듯이 오빠도 한 명 있는데 임용고시 준비 중이고 난 이 정도가 전부야. 이제 승우 씨가 말해봐. 아, 교육자 집안이었구나. 우선 우리 엄마는 가정주부시고 아버지는 쭉 대기업 회장님 운전기사를 하고 계셔. 뭐? 승우 씨 지금 뭐라고 했어? 운전기사? 여친의 얼굴에는 놀라움을 넘어서 참담해 보였다고 해야 할까요? 많이 놀란 여친이 앞에 있던 물잔을 급히 집어들고는 물을 한 모금 마시더니만 다시 입을 열었어요. 승우씨, 미안. 내 표정이 좀 그랬지? 좀 그렇긴 하네. 정말 미안해. 근데 아버님이 운전기사라는 게 진짜야? 농담하는 거 아니지?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여친이 다시 묻고 있었는데요. 우리 아버지가 운전기사라는 게 그렇게 이상해 보여?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승우 씨만 놓고 봤을 때는 전혀 그래 보이지가 않아서 좀 당황스러웠던 건 사실이야. 사실 난 승우 씨 부모님이 사업을 하시거나 그렇지 않을까 싶었거든. 왜 그런 생각을 한 거야? 난 그런 얘기 자체를 꺼낸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제가 여친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아니, 그렇잖아. 승우 씨 생긴 것도 훈남에다 키도 크고 옷도 엄청 세련되게 입고 다녀서 귀티가 철철 흘러 넘쳤거든. 그래서 난 승우 씨 아버님이 사업을 하셔서 돈이 좀 있는 집안인 줄 알았거든. 이렇게 말하면 내가 너무 속물 같을까? 여친이 제 눈치를 보면서 숨김없이 속마음을 털어놓고 있었습니다. 그런 여친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잠깐 망설일 수밖에 없었는데요. 여친의 속마음을 알고 난 뒤 조금은 씁쓸할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결국 저도 속마음을 감추지 않고 사실대로 털어놨습니다. 사실 네 말 듣고 썩 기분이 좋진 않아. 우리 아버지가 운전기사라는 것이 너한테는 어떻게 비춰졌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가족들은 단 한 번도 우리 아버지 직업을 창피하게 생각한 적 없거든. 나랑 계속 사귈 생각이라면 그 부분은 조심해줬으면 좋겠어. 계속 사귈 생각이라면이라니? 그럼 승우 씨는 나랑 헤어지기라도 하겠다는 거야? 난 그냥 너무 뜻밖이어서 놀란 것뿐이란 말이야. 근데 승우 씨 기분 나쁘게 했다면 그건 진심으로 사과할게. 갑작스레 변한 제 태도로 인해 여친이 많이 놀란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 뒤 여친의 사과에 그 일은 잊혀져 갔고 우리는 큰 문제 없이 지냈습니다. 다만 간혹가다 여친이 실수인 듯 그렇지 않은 듯 중얼거리기도 했는데요. 승우 씨만 놓고 봐서는 완전 엘리트인데 난 승우 씨는 정말 좋아하는데. 어찌 보면 그때부터 이미 인연이 아닌 걸 분명히 알고 있었음에도 애써 모른 척 했던 건 아닌가 싶네요. 그날 그렇게 화가 나서 갔던 여친은 다음날 격앙된 목소리로 제게 말을 했어요. 내가 그렇게 가버렸는데도 잡지도 않고 연락 한 통도 없더라. 정말 이대로 나랑 끝내겠다는 거야? 분명히 말했지만 내 생각은 변함없어. 다시 말하지만 난 절대 우리 아버지 직업을 속일 생각 없어. 그래, 그렇구나. 승우 씨는 나보다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구나. 알았어. 그럼 우리 그만 헤어지자. 나도 굳이 힘든 결혼하고 싶지 않거든. 여친이 냉정하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여친을 보며 마음 한켠이 아리고 슬펐지만 저도 굳이 여친을 잡고 싶진 않았어요. 제 마음 깊은 곳에서 그냥 헤어지라는 소리가 들려왔다고 해야 할까요? 결국 저는 결혼 이야기까지 나왔던 여친과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별을 하고 난 뒤 전 여친은 마치 처음부터 저를 몰랐던 것 마냥 철저하게 동료로만 대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모습이 대단하기만 했는데요. 모름지기 사람이라면 감정이라는 게 있기 마련인데 전 여친은 마치 감정이 없는 사람 같아 보였거든요. 암튼 저는 다시 솔로가 되었고 전 여친의 말이 큰 상처가 된 채 한동안 다른 사람을 만날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엄마가 조용히 말을 꺼냈어요. 다음 주에 정민이 결혼한다고 하더구나. 아, 그래? 잘 됐네. 제가 기쁜 표정으로 말하고 있었는데요. 엄마가 제 눈치를 보며 다시 물었어요. 근데 넌 진짜로 헤어진 거야? 사실 계속 묻고 싶었는데 눈치가 보여서 물어볼 수가 있어야지. 응, 헤어졌어. 잘 만나다가 왜 헤어진 건지 물어봐도 돼? 남녀가 사귀다가 헤어지기도 하고 그런 거잖아. 딱히 이유가 있진 않아. 제가 애써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으로 대답을 했는데요. 그래도 뭔가 이상하잖아. 니들이 잠깐 만난 사이도 아니고 결혼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었는데 그렇게 하루아침 헤어졌다고 하니까 무슨 다른 이유가 있나 걱정도 되고 그렇더라고. 엄마, 그냥 둘이 성격이 안 맞아서 헤어진 거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 생각해봐. 요즘 성격 차이로 이혼하는 사람들도 태반인데 이혼보다 파혼이 낫지 않겠어? 그렇지. 이혼보다야 파혼이 훨씬 낫긴 하지. 근데 엄마는 걱정이 태산이긴 해.
엄마가 풀이 죽은 모습으로 긴 한숨을 내쉬고 있었어요. 걱정이 퇴산이라니 그건 또 무슨 말이야? 사실은 명절에 엄마가 너 결혼할 거라고 큰소리 뻥뻥 쳤었거든. 대기업 다니는 똑똑한 며느리감 들어온다고 동네방네 소문이란 소문은 다 냈었는데 정민이 결혼식에 가면 다들 너 결혼 언제 할 건지 물어볼 거 아니야. 괜히 주둥아리를 나불대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렇긴 하네. 나도 그게 걱정이 되긴 해. 할머니 할아버지도 나 결혼할 거라고 하니까 엄청 좋아하셨는데 나도 차마 입이 안 떨어질 것 같긴 하네. 그지? 엄마도 그렇다니까. 정민이 결혼식 날짜 다가올수록 잠도 안 오고 그런다니까. 엄마 얼굴에 먹구름이 가득했는데요. 사실 제가 집안의 장손임에도 결혼이 늦어진다고 할머니 할아버지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던 중 결혼할 여자친구가 있다는 말에 두 분이 세상을 다 가진 듯 기뻐하셨는데 그런 두 분에게 헤어졌다는 말을 어떻게 꺼내야 할지 눈앞이 깜깜하기만 했습니다. 그랬기에 저는 엄마의 마음을 이해하고도 남았어요. 그리고 며칠 뒤 할머니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승우야, 이번 정민이 결혼식 날 네 여자친구 데리고 오면 안 되겠냐? 어? 정민이 결혼식 날? 그래. 도대체 어떤 아가씨인지 궁금해서 잠도 안 오지 뭐니. 그니까 결혼식 날 같이 가자고 한번 해봐. 이 할미 소원인데 안 들어줄 참이야? 할머니 목소리가 어찌나 들떠 계시던지 저도 모르게 대답을 하고 말았습니다. 알았어. 내가 한번 말해볼게. 정말이야? 알았어. 그럼 이 할미도 예쁘게 하고 나가야겠구나. 할머니는 지금도 예쁜데 얼마나 더 예쁘게 하고 나온다는 거야. 너 지금 이 할미 놀리는 거야? 놀리긴 누가 놀려. 할머니는 있는 그대로 엄청 예쁘니까 그냥 나와도 돼. 우리 강아지는 누굴 닮아서 말을 이렇게나 예쁘게 할까나? 할머니 닮아서 그렇지. 제 말에 할머니가 휴대폰이 울릴 정도로 큰 소리로 웃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더욱 말을 할 수가 없었던 건 말할 것도 없었고요. 차마 입이 떨어지질 않았거든요. 결국 저는 몇 날 며칠 동안을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퇴근을 하고 팀원들과 함께 회식을 하게 되었어요. 뜻하지 않게 이런저런 마음고생을 했던지라 심란한 마음에 제가 평소보다 술을 더 많이 마시게 되었는데요. 평소 친하게 지내던 후배 나연씨가 제게 물었어요. 선배, 오늘 너무 많이 마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게, 오늘은 술이 그냥 술술 들어가네. 제가 다시 술잔을 기울이며 쑥스러운 듯 말을 했어요. 왜요? 왜 술이 술술 들어가요? 혹시 무슨 고민 있는 거예요? 인간으로 태어난 게 고민이라면 고민이야.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드냐? 무슨 고민인데 그러세요? 나연씨가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묻고 있었는데요. 제가 다시 술을 들이키며 조용히 대답했어요. 됐어. 너무 깊이 하려고 하지 마. 선배, 이 고민이라는 건 말을 해야 해결이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속에 담아두면 몸만 축나고 절대 해결되지 않는다고요. 말을 해도 해결될 문제가 아니니까 그렇지. 그니까 한번 말이나 해보라고요. 평소 나연씨는 성격이 한없이 유쾌한 사람으로 걱정 따위는 없는 그런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날도 어찌나 해맑은 표정으로 묻고 있던지 저도 모르게 고민을 털어놓고 말았어요. 그런데 제 고민을 진지하게 고개까지 끄덕이며 듣던 나연씨가 갑자기 탁 하고 무릎을 내리치더니만 제게 기가 막힌 제안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선배, 뭘 그런 걸로 스트레스를 받고 그러세요. 저한테 좋은 아이디어가 생각났어요. 아이디어? 무슨 아이디어? 그니깐 지금 선배 사촌동생 결혼식장에 가야 하는데 같이 갈 여자친구가 없어서 걱정이다 그 말인 거잖아요. 그렇긴 한데 할머니 할아버지께서는 선배가 아직도 여자친구를 사귀고 있다고 알고 계신데 여친이랑 헤어진 걸 말을 못해서 고민이라는 거잖아요. 그니까 그 결혼식장에
누군가 같이 가줄 사람만 있으면 다 해결되는 거잖아요. 그게 그렇게 되는 건가? 저도 모르는 사이 나연 씨의 말에 빠져들고 있었기에 제가 귀를 쫑긋한 채 듣고 있었는데요. 곧 나연 씨가 기가 막힌 방법을 말해줬어요. 이건 고민할 것도 없어 보이는데요? 뭐? 그게 무슨 말이야? 선배, 지금부터 내 말 잘 들어봐요. 이 문제는 아주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예요. 그니까 한마디로 그 사촌동생 결혼식에 같이 갈 여친만 있으면 다 해결되는 거잖아요. 나연 씨 지금 나 놀리는 거지? 그 여친이 없으니까 큰일이라는 거잖아. 아니죠. 그날 누군가가 같이 가주면 다 해결될 문제잖아요. 그니까 거길 누가 같이 가주냐고. 제가 답답하다는 듯이 맞받아치고 있었는데요. 그 순간 나연 씨가 별일 아니라는 듯 대답했습니다. 제가요. 제가 같이 갈게요. 뭐? 나연 씨가? 네, 생각해보세요. 선배 전 여친도 우리 회사 직원이고 하니까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걸요? 그치만 그건 좀 그렇지. 에이, 선배 너무 순진하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시간을 좀 벌다가 여친 만들면 되잖아요. 그니까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요. 대신 미안하면 맛있는 밥이나 한번 사주던지요. 나연 씨의 말에 순간 정신이 몽롱해졌다고 해야 할까요? 거기다 술 기운까지 겹쳐서 더욱 제정신이 아니었기에 제가 물을 벌컥벌컥 들이키고 있었는데요. 나연 씨가 재촉하듯 제게 다시 물었어요. 선배, 어떻게 할 거예요? 괜찮겠죠? 근데 나연 씨는 정말 괜찮겠어? 저야 무조건 괜찮죠. 그동안 선배 도움 많이 받아서 항상 미안했는데 이렇게 은혜를 갚는다고 생각할게요. 그럼 날짜랑 시간 말해주면 제가 완벽하게 준비하고 가겠습니다. 나연 씨가 어찌나 해맑게 웃고 있던지 순간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얼마 뒤 사촌동생 결혼식 날 약속 장소에서 나연 씨를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나연 씨가 풀 세팅을 하고 활짝 웃으며 들어왔어요. 선배, 어때요? 이 정도면 완벽하죠? 완벽 정도가 아니라 너무 예쁜데? 제 입에서 그 말이 튀어나오고 말았고 제가 쑥스러운 듯 웃고 있었는데요. 그럼 다행이네요. 어서 가요. 늦겠어요. 나연 씨, 진짜 괜찮겠어? 저는 괜찮다니까요. 그니까 선배나 말 조심하세요. 친척들 앞에서는 나연 씨라고 하지 말고 자기라고 해야 하는 거 알죠? 뭐? 자기? 그냥 나연 씨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아니죠. 이왕 연기를 하려면 철저하게 해야죠. 서로 자기라고 불러요. 그래야 다들 깜짝같이 속을 거 아니에요. 알았어. 그럼 오늘 잘 부탁해. 라며 함께 결혼식장으로 향했습니다. 잠시 후 결혼식장에 도착을 했는데 먼저 도착했던 엄마가 제 옆으로 와서는 놀란 채 조용히 속삭였어요. 너 뭐야? 대체 저 아가씨는 누구야? 그게 좀 복잡하긴 한데 우선 오늘 하루 내 여자친구야. 그니까 엄마도 그냥 그렇게 알고 있어. 이상한 말 하지 말고 그냥 우리가 하는 대로 하기만 하면 돼. 아니 얘가 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오늘 하루 여자친구라니. 암튼 엄마는 그냥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해. 알았지? 미리 귀뜸이라도 해주던지 하지. 뭐 하는 짓이야? 엄마가 제 팔을 꼬집으며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엄마도 싫지는 않은 모양으로 나연 씨에게로 다가가더니 반갑게 인사를 하고 있었어요. 물론 나연 씨도 한박 웃음을 지으며 인사를 했고요. 엄마를 따라 친척들이 나연 씨를 에워싸고는 인사를 건네느라 여념이 없어 보였습니다. 곧 할머니께서 나연 씨에게로 곧장 다가가더니 손까지 덥석 잡고는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 하셨어요. 아이고, 우리 승우 여자친구구나. 반가워요. 정말 반가워. 딱 보니 우리 승우가 한눈에 반할만 하네. 어쩜 얼굴도 예쁘고 성격도 아주 좋아 보이네.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연 씨가 할머니와 손을 맞잡고는 능청스럽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뒤 할머니는 식이 끝날 때까지 나연 씨 손을 놓지 않았는데요.
어딜 가나 나연 씨를 데리고 다니며 자랑을 하느라 여념이 없어 보였어요. 그 모습을 보며 만약 그날 홀로 결혼식장에 갔다면 큰일 날 뻔했다는 생각마저 들었답니다. 그 와중에 엄마의 행동에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요. 엄마는 시종일관 소리내어 웃으며 나연 씨를 며느리감이라고 소개를 하고 다녔거든요. 그런 엄마 옆에 가서 제가 속삭이듯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와, 우리 엄마가 이렇게 연기를 잘하는지 몰랐네. 완전 여우주연상감인데 세상이 몰라줬던 거구나. 조용히 하기나 해. 근데 니들 진짜로 사귀는 거 아니야? 아니야, 아까도 말했잖아. 오늘 하루만 여친 대행 해주기로 한 거라고. 근데 둘이 너무 잘 어울린다. 이번 참에 한번 잘해봐. 네 할아버지 할머니도 저렇게나 좋아하시잖니? 그런 거 아니니까 김칫국 마시지 마. 우린 아무 사이도 아니야. 혹시나 엄마가 일말의 기대라도 할까 싶어 제가 단호하게 말을 했습니다. 그날의 작전은 성공적이다 못해 반응이 어마어마했는데요. 친척들 모두가 하나같이 나연 씨에게 푹 빠졌을 정도였으니까요. 그 모습을 보며 다행이라는 마음과 함께 일이 너무 커진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선은 위험한 고비를 넘겼다는 생각에 안도를 하고 있었어요. 며칠 뒤 나연 씨에게 근사한 곳에서 식사 대접을 했는데요. 식사를 하던 중 나연 씨가 누군가의 전화를 받고 있었어요. 네, 할머님. 안녕하세요? 그럼요. 잘 지내죠. 할머님, 할아버님도 잘 지내시죠? 네, 꼭 한번 놀러 갈게요. 정말요? 저 보쌈 진짜 좋아하는데 맛있겠네요. 아, 네, 알겠습니다. 사실 지금 승우 씨랑 같이 식사하고 있거든요. 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 말에 음식을 입에 넣다가는 사례가 걸리고 말았는데요. 알고 보니 나연 씨가 우리 할머니와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놀란 제가 나연 씨를 빤히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통화를 끝낸 나연 씨가 별일 아니라는 듯이 제게 말을 했어요. 그 뒤 할머님이 제게 가끔 전화를 하세요. 댁에 한번 놀러 오라고요. 뭐? 할머니가 나연 씨한테 가끔 전화를 한다고? 괜찮아요. 할머님 좋은 분이셔서 통화하고 나면 저도 기분이 좋은걸요. 선배 여친 생길 때까지는 할머님 전화 받을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너무나 해맑기만 한 나연 씨의 말에 저도 모르게 쿵하고 심장이 내려앉았다고 해야 할까요? 그러던 어느 날은 나연 씨가 제 눈치를 보며 물었어요. 저기 선배, 할머님이 계속 놀러 오라고 하시는데 어쩌죠? 걱정하지 마. 내가 문제 안 되게 잘 말해놓을게. 나 때문에 나연 씨가 고생이 많네. 제가 미안한 듯 나연 씨를 바라봤는데요. 나연 씨가 그 특유의 해맑은 미소를 지으며 말을 했어요. 선배, 그러지 말고 할머님 뵈러 갈까요? 뭐? 우리 할머니 집에 가자고? 아니야, 굳이 안 그래도 돼. 아니에요. 저도 할머님 보고 싶어서요. 진짜 괜찮겠어? 당연하죠. 우리 이번 주말에 같이 가요. 나연 씨가 신나서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얼떨결에 할머니 집에 가게 되었는데요. 할머니가 버선발로 나와서 반겨주셨어요. 집 안에 들어갔더니 할머니 친구분들까지 와 계셨는데요. 할머니가 자랑스레 친구분들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여기는 우리 예비 손주며느리야. 어때 예쁘지? 성격도 얼마나 좋은지 보면 볼수록 예쁘다니까. 할머니의 소개에 나연 씨가 허리 숙여 인사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 뒤 나연 씨는 엄청난 친화력으로 할머니 친구분들과도 잘 어울렸습니다. 할머니와 친구분들이 고소톱을 치기 시작했는데 할머니 옆에 자리를 잡고 앉아서는 훈수까지 두고 있었으니까요. 할머님, 이건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못 먹어도 고죠. 그래? 그럼 못 먹어도 고다 고. 아이쿠 잘못냈네. 미안하이. 이건 모르고 다른 걸로 낼게. 김씨 할머님, 낙장 불입입니다. 아 진짜 선수끼리 왜 이러세요? 아니 어디서 타짜 손주 며느리를 데리고 왔구만. 할머니 친구분이
혀를 내두를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우리 할머니가 싹쓸이 하다시피 했는데요. 자, 김씨 할머님은 피박이고 최씨 할머님은 강박이네요. 거기다 우리 할머님은 흔들었으니까 이게 다 몇 점이야? 나연씨의 말에 할머니 친구분들이 넋이 나간 채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판에도 나연씨가 기가 막힌 말을 했는데요. 김씨 할머님, 낼 거 없으시면 비풍초 똥팔삼순으로 버리시죠. 이야, 넌 어쩜 그렇게 모르는 게 없니? 비풍초 똥팔삼? 할머니께서 감탄한 채 나연씨에게 묻고 있었는데요. 나연씨가 씩 하고 웃더니만 기가 막힌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 우리 할머니께서 왕년에 동네 타짜셨거든요. 그래? 그렇게나 잘 치셔? 당연하죠. 동네 친구분들하고 고스톱 쳐서 점심 내기 하시는데 맨날 얻어먹기만 하셨는걸요? 땡땡동에 전설의 타짜로 유명하세요. 그렇게 나연씨가 웃지 못할 가족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나연씨 말로는 나연씨 외할아버지께서 가지고 있던 땅이 개발되면서 갑작스레 큰 부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바람에 자식들 공부에 엄청난 공을 들였다고 하고요. 아마도 당신들이 많이 배우지 못한 것에 대한 한이 많았다고 했으니까요. 자식들 중 나연씨 어머니께서 공부를 제일 잘했다는데요. 서울에 있는 치대에 합격을 했고 치과 의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외할아버지께서 가족들에게 선포했다네요. 이제부터는 우리 집도 의사가 나왔으니까 다들 행동거지 조심하도록 해. 특히나 당신은 그 고스톱 치는 거 내 눈에 띄기만 해봐. 그냥 내쫓아버릴라니까. 아니, 딸이 의사 된 거랑 내가 고스톱 치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그래. 유일한 내 취미인데 그걸 하지 말라고 하면 안 되지. 그건 너무하는 거지. 안 돼. 절대 하지 마. 이제 우리 딸이 의사가 됐으니까 그에 걸맞게 행동을 해야 할 거 아니야. 그니까 다들 그렇게 알고 있어.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신분 세탁을 해야 한다 그 말이야. 그런다고 닭이 봉황되는 것도 아니구만. 신분 세탁은 뭔 놈의 신분 세탁이야. 그냥 살던 대로 살면 되는 거지. 외할머니께서 불만스레 말씀하셨지만 외할아버지의 생각은 확고했다고 합니다. 그날 우리는 나연씨 가족 이야기를 자세히 듣게 되었는데요. 알고 보니 나연씨 부모님은 두 분 다 치과 의사였습니다. 나연씨가 워낙 수더분해서 그랬던 것인지 전혀 모르고 있었기에 집으로 데려다주는 길에 제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어요. 나연씨 부모님이 치과 의사인 줄은 전혀 모르고 있었어. 당연하죠. 선배는 당연히 몰랐겠죠. 눈치가 없어도 너무 없으니까요. 뭐? 그게 무슨 뜻이야? 제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나연씨에게 묻고 있었는데요. 나연씨가 피식 웃으며 제게 되물었어요. 선배는 진짜 눈치가 없는 것 같아요. 생각해봐요. 제가 선배 일에 왜 이렇게까지 하는 것 같아요? 그러게. 나도 그게 좀 궁금하긴 했어. 그니까 선배가 눈치가 없다는 말인 거잖아요. 사실 저 오래전부터 선배 좋아하고 있었어요. 진짜 미안한데 선배가 전 여친이랑 헤어져서 혼자 만세까지 불렀거든요. 제가 미처 생각할 틈도 주지 않고 나연씨가 제게 고백을 해왔습니다. 너무나 놀란 나머지 순간 머릿속이 멍해졌다고 해야 할까요? 하지만 그때쯤 저도 마치 뭐에 홀린 듯 나연씨에게 빠져 있었기에 그날부터 우리는 연인 사이가 되었습니다. 나연씨는 우리 아버지 직업에 대해 아무런 관심도 없어 보였고 우리 집에 자주 찾아와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도 했어요. 그렇게 우리는 사귄 지 1년이 채 되지 않아서 결혼 이야기가 오가게 되었습니다. 가족 모두가 우리 결혼을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제게 말을 했습니다. 저기, 사실 네 아버지가 강남에 집이 있어. 니들 결혼하면 거기 들어가서 살면 될 것 같구나. 네? 강남에 집이 있다고요? 어쩌다 보니 그리 됐다. 회장님 차를 운전하다 보니
나도 듣는 귀가 있는데 회장님한테 귀동냥으로 많이 배웠어. 월급 탈 때마다 좋은 회사 주식을 계속 사놨었는데 운이 좋았던 건지 그게 잘 돼서 돈을 꽤 많이 모았다. 아버지는 회장님 운전기사를 하면서 주식을 사모았던 게 나중에는 어마어마하게 올라서 상상하기도 힘든 돈을 벌었다고 하는데요. 그 돈으로 강남에 아파트도 사고 귀동냥으로 들은 정보로 금도 많이 사놨다고 하네요. 그 바람에 어마어마하게 큰 돈을 벌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보니 그동안 부족함 없이 살 수 있었던 이유를 알 수가 있었답니다. 그 뒤에 우리는 본격적으로 결혼식 준비에 들어갔고 상견례도 훈훈한 분위기 속에서 잘 끝났습니다. 그러던 중 회사 직원들이 우리에게 물었어요. 근데 신혼집은 어디로 할 거야? 강남에 우리 아버지 명의로 된 아파트가 하나 있는데 거기서 시작하라고 하더라고요. 강남의 아파트? 진짜? 승우씨 집안이 그렇게 부자였어? 게다가 회사랑도 완전 가깝잖아. 승우씨가 이렇게 부자였는지 우린 아무도 몰랐네. 부럽다 부러워. 난 집이 경기도라 출퇴근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거든. 이제 보니 승우씨 완전 금수저였구나. 금수저는 무슨 금수저예요. 그냥 우리 아버지가 열심히 사신 덕분이죠. 라며 웃고 말았는데요. 며칠 뒤 전 여친이 저를 밖으로 불러내서는 따지듯 물었어요. 승우씨, 나한테 거짓말했던 거야? 내가 거짓말을 하긴 무슨 거짓말을 해. 승우씨 아버지 운전기사라고 했잖아. 근데 신혼집을 강남에 마련한다니 그건 무슨 말이야? 너 말을 참 웃기게 한다. 운전기사 하는 사람은 돈 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야? 순간 기가 막힌 생각이 들었기에 제가 전 여친에게 쏘아붙이고 있었는데요. 아니 그런 얘기를 빨리 했으면 우리가 헤어질 일이 없었을 거 아니야. 내가 우리 부모님한테 말해봤는데 강남에 아파트를 가지고 있을 정도면 부자인데 직업이 무슨 상관이 있냐고 하더라고. 그래서 말인데 우리 다시 결혼 준비하자. 뭐? 무슨 정신 나간 소리를 하는 거야. 나 곧 결혼하거든? 나연이는 내 대타로 만난 거잖아. 그니까 그냥 파혼하자고 해. 그리고 나랑 결혼하면 되잖아. 됐거든? 지금 네 행동 보니까 너랑 헤어진 게 신의 한 수였던 것 같다. 앞으로 회사에서도 절대 아는 척 하지 마. 진짜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네. 라며 전 여친을 한껏 비웃으며 뒤를 돌아섰는데요. 전 여친이 몇 번이나 저를 붙잡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냥 비웃은 채 그곳을 나와버렸어요. 그리고 나연이와 저는 가족 모두의 축복 속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워낙 밝은 아내 덕분에 집안이 더욱 밝아졌는데요. 요즘은 우리 할머니와 아내의 외할머니께서 친구가 된 채 우리 집에서 접선을 하곤 한답니다. 어느 날은 퇴근하고 집에 들어갔더니 아내가 혼비백산한 채 말하고 있었어요. 할머니, 대체 고스톱을 몇 시간이나 친 거야? 우리 얼마 안 쳤구만. 왜 그렇게 호들갑이야? 내가 지금 막 흔들려던 참이니까 조용히 좀 해봐. 할머니, 지금 몇 시인 줄 알기나 해? 지금 할아버지가 할머니 찾고 난리 났어. 빨리 집에 가봐. 아내가 외할머님을 재촉하고 있었는데요. 외할머님이 우리 할머니께 다급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사돈,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시죠. 제가 집에 가서 상황을 좀 보고 다시 접선 날짜를 말씀해 드릴게요. 그러지요. 그럼 다음에 제대로 한번 겨뤄보자고요. 두 분이 진지한 표정으로 대화를 하다가는 집으로 돌아가셨는데요. 그 모습에 웃음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가 결혼하고 나서 두 분이 우리 집 작은 방을 접선 장소로 하고는 자주 만나셔서 맞고를 치곤 하셨거든요. 그 모습을 보며 행복은 멀지 않은 곳에 있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요즘도 할머니 두 분께서 우리 집에 자주 오시곤 하는데요. 며칠 전에도 두 분이 온 신경을 집중해서 점심 내기를 하며 몰두하는 모습을 보다가는 예전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 이렇게 글을 남겨봅니다.